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등급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소 10점에서 20점은 무조건 올라요. 성적표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물 같은 부분이 어디냐면,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집에는 안 갖다 준 친구들도 꽤 있을 거고, 기대와는 다른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많겠지. 시험은 원래 그런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는 어떤 게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3학년 때 받는 성적표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3월 달에 받은 첫 모의고사 성적표라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당신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곳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 다를 거예요. 성적표가 이렇게 큰데 당신들이 보고 이제 그 성적표를 집에 갖다 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지점하고 내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거예요. 모의고사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3월 달에 본 거를 학력평가라고 하고, 6월하고 9월에 보는 모의평가가 있고요. 봉투라고 불리는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세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잘 아다시피 학력평가는 교육청 주관이고, 모의평가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이에요. 그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성격이 달라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립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투스 이런 데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평가를 보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응시집단의 규모와 질이거든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응시집단의 규모와 질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지.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 즉 모의평가하고 교육청 모의고사인 학력평가는 응시집단의 규모와 질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평가는 아직은 법적으로 재학생밖에 못 봐요. 근데 수능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다 보잖아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게, 학력평가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보다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수능의 위치에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성적이 안 좋으면 무조건 대학을 못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아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이고, 세 번째는 리허설 도구로서의 기능.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에서 응시집단의 규모와 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학력평가에서 여러분들의 성적보다는 모의평가의 성적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적표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전체에서 절반을 자르고 그 윗부분에 여러분은 모든 집중을 하잖아. 그 중에서도 등급에만 딱 집중을 하고 등급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랫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 즉 학습 도구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성적표를 받으면 정말 허무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막 빽빽하게 정보가 들어있는 이런 성적표를 받지만 그 성적표의 절반 크기의 성적표를 받아요.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평가는 글자 그대로 평가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근데 학력평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성적표가 있으면 잠깐 멈추고 갖고 와서 좀 보면 좋겠는데, 그 성적표에 아까 그 절반으로 나눈 거에서 바로 위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평가 영역별로 평균점이 있고 여러분의 점수가 있어요. 수학에서 계산 영역이 있고 추리 영역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럼 나는 추리 영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성적표 뒷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추리 영역은 몇 번 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지 꺼내가지고 거기서 내가 틀린 것들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거, 그런 게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습 도구로 쓴다라는 거 생각을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물 같은 부분이 어디냐면, 그 성적표의 절반 부분에 정오표가 있잖아요. 2번이 답인데 너는 5번을 써서 틀렸어. 근데 A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A는 여러분하고 같이 시험 본 친구들 중에 80% 이상이 그 문제를 맞췄다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단 말이에요. 20% 미만만 맞힌 문제를 여러분이 틀린 건 문제되지 않아. A나 B나 C가 적힌 것 중에서 여러분이 틀린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80% 이상이 맞힌 거고, B는 60에서 80%가 맞힌 거고, C는 40에서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맞힌 거잖아요. A, B, C에서 여러분이 틀린 게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 내가 장담컨대 그것만 다 여러분 맞아도 최소 10점에서 20점은 무조건 올라요. 점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고정 점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어렵고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맞히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잘 알지만 뭔가 삐끗
끝에서 틀리거나 그 ABC에서 X가 나온 거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안 하는 자는 그냥 틀린 문제를 보는 거고 공부를 하는 자는 실수해서 틀린 문제, 시간이 없어서 틀린 문제, 헷갈려서 틀린 문제, 몰라서 틀린 문제 이렇게 나눌 줄 알아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구체적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성적표에 그 AB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해서 틀린 문제랑 몰라서 틀린 문제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실수해서 틀린 문제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왜냐면 그거는 적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잖아. 어려워서 틀린 문제는 지금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실수해서 틀린 문제를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다 마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나오면서 몰라서 틀린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가 3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 그리고 리허설 도구로서의 기능. 그래서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6월, 9월 모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학습적 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었다는 건 그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문제를 많이 푼다는 얘기는 공부할 준비만 계속하고 공부는 안 한다는 거지. 왜 흔히들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뭘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은 9월 직전 또는 9월 직후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의고사 추이예요. 어떤 친구는 3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오르는 친구도 있고 계속 유지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한 번의 성적보다는 앞으로의 추이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면서 이번 성적표에서는 그 성적 부분보다는 정오표 중심의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6월 모평까지 긴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건 되게 좋은데 항상 중간 목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꼭 마치고 싶은 영역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어떤 파트는 내가 꼭 마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눈앞에 있는 것만 계획을 좀 세워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6월 모평까지 주차별로 계획표 작성할 수 있는 거 앱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니네가 이렇게 작성해서 바꿀 수 있는 그거를 고정 댓글로 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계획 좀 세워가지고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실패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뒤에 결과에 되게 좋아요. 저는 김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